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한토픽의 권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K2 리그 3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분석 영상을 첫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그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독과 신청을 눌러주셔서 정말로 대단히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뭐 이렇게 좀 응원과 격려와 감사 인사를 이렇게 올려주실 때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낙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또 유튜브를 계속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사실 제가 이제 스포츠 분석을 하는 영상을 올려드리지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홍삼님이나 토토즐님이나 아빠님이나 이렇게 좀 먼저 유튜브를 하시는 그 분들에 비해서는 뭐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정말로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는 차에서 제가 이제 첫 영상을 찍었는데 뭐 이렇게 자동차 계기판만 보이다가 제가 오늘은 이제 조금 요렇게 좀 그 인형을 좀 배경으로 해서 찍어 봤거든요. 사실 이게 다고요. 네. 좀 각도를 맞춰서 그래도 조금 밝은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인형들로 세팅을 아빠님처럼 세팅을 해서 지금 영상을 이제 지금 찍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찍어 드린 거와는 달리 이번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좀 계정을 새로 만든 계정으로 이번 두 번째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계정을 좀 새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더 좋을 거다라는 그 선배 유튜버님들 아빠님이야 홍삼님 그 다음에 토토즐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새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영상을 올리는 거를 이제 권유를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새로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드리지만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눌러주시면 정말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K2 리그를 제가 분석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J리그 5경기를 좀 분석을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좀 있다가 아마 그 저기 홍삼님이 또 초안픽의 또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 J리그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국내 배당은 들어오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어진 환경, 그러니까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경기력을 보고 혹은 감으로 찍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저희가 또 J리그는 한번 또 승부패를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1등이 2월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픽을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거기에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저 역시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리그 5경기 뭐 3경기보단 조금 더 많지만 좀 빨리빨리 해서 좀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늘어지면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첫 번째 경기는 우라와와 사간도스 경기입니다. 네. 똥대똥 경기고요. 우라와는 사실 좀 그 J리그에서도 나름 명문이고 그 전통이 있는 팀이고 오랫동안 그래도 강팀으로 군림을 해 왔었던 팀인데 올 시즌은 진짜 너무 좀 형편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고 우라와 레즈가 지금 현재 5승 3무 6패거든요. 그 리그 10위에 되어 있고 사간도스는 4승 1무 9패입니다. 그래서 리그 17인데
원래 사간도스는 이제 과거에도 이제 2부 리그에 좀 많이 머물러 있다가 가끔씩 1부 리그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네임밸류만 놓고 보면 당연히 사간도스가, 당연히 우라와가 홈이기도 하지만 우라와 레즈가 조금 많이 앞서는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데, 우라와 레즈는 지금 홈 경기 7경기를 하면서 1승 1무 5패입니다. 그 사간도스도 원정 경기 하면서 7게임 하면서 1승 1무 5패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똑같은 그 1승 1무 5패인데, 우라와 레즈는 홈에서 지금 4득점 그리고 14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간도스는 1득점 9실점. 그러니까 이게 그 우라와는 좀 희한하게 원정과 홈 경기가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게 좀 저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두 팀 다 공통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 외국인 감독이 둘 다 경질이 됐죠. 근데 이제 외국인 감독이 경질이 되고 난 이후의 경기력은 오히려 우라와보다는 사간도스가 더 낫습니다. 최근 경기력을 찾아봐도 그렇고요. 결과를 봐도 사간도스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를 세레소 오사카와 홈 경기를 했었는데 0대1로 졌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3연승을 했습니다. 감독 교체가 되고 난 후에. 근데 우라와 레즈 같은 경우는 4연패 후에 지금 직전 경기를 그래도 이제 그 무승부를 했고요. 그리고 가와사키 원정 경기에서 이제 1대1로 무승부를 했죠. 그리고 사간도스는 지금 이제 감독이 그 전에는 루이스 까레라스라는 그 감독이었다가 이제 경질이 되고 나서 감독된 분이 김명희라는 감독인데, 이분이 이제 제일 동포입니다. 국적은 북한 국적이고요. 주로 이제 무명 시절을 다 일본에서 보냈고 선수 시절이 그리 길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분이 어찌됐든 이제 사간도스에서 오랫동안 코치 생활을 하면서 선수들하고도 굉장히 좀 그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이 김명희 감독이 되면서 그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죠. 페르난도 토레스를 과감하게 배제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루이스 카레라스가 있었을 때는 토레스가 계속해서 경기에서 이제 출전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10게임을 뛰면서 토레스는 공격 포인트 하나 올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김명희 감독이 오면서 오히려 토레스를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그 원 클럽맨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노장 선수인데 슈웨이 도요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이제 좀 노장이기는 하지만 사간도스에서 계속 그 선수 생활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 2016년도까지는 계속해서 팀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계속 해왔었던 선수고요. 이 선수를 적극적으로 기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에 보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모습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도 2골을 넣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땐 수비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셀에서 오사카의 직전 경기를 보더라도 사실 오사카가 상당히 공격 밸런스가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그리고 또 팀 밸런스가 뭐 사간도스 우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팀 경기라고 보고요. 근데 이 경기를 비록 홈이긴 하지만 이런 팀을 상대로 1실점으로 비록 0대1로 지긴 했습니다만 거의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간도스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날 경기는 그렇게 뭐 재미없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득점은 한 골밖에 나오진 않았는데, 저는 마스모토 시미즈 경기보다 훨씬 재밌게 봤어요. 예, 그리고 빗사라고 이와타 경기도 저는 별로 재미없게 봤고요. 예, 오히려 센다이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는 그 고로키 신조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만 거의 유일하게 지금 이제 13게임 나서 4골을 넣고 있고요. 이 선수 외에는 뭐 특별히 좀 인상 깊었던 선수는 그나마 이제 호주 용병, 그 나바웃이라는 호주 용병이 있는데, 이 용병이 그래도 지난번 그 우라와 홈 경기 때
쇼난 벨마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쇼난 벨마레와 그 홈 경기를 했었을 때, 그때도 이제 우라와가 2대3으로 졌습니다. 지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전반전에 이제 이 나바우 선수가 이제 그 상대 문전 앞에서 그 헤딩으로 골을 넣을 때 보면은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요. 위치 선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넣긴 했는데, 그나마 외국인 용병 중에서는 그나마 이 선수가 그나마 좀 괜찮다라는 정도일 뿐, 그렇게 공격력에 있어서 특출나 보이는 선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수비보단 공격이 낫습니다. 이 수비는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4연패 하는 뭐 직전 경기는 가와사키와 이제 무승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4연패를 했을 때 그 경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상대 그 역습에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고요, 센터백이 자리를 전혀 못 잡습니다. 네, 뭐 세트피스도 마찬가지고, 그냥 실점을 줄 때 그냥 자리에서 그냥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조금 좀 대전 시티즌 같은, 네, 진짜 대전 시티즌은 그래도 그 상대 공격수들 때문에 우왕좌왕해서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지만은 않은데, 우라와 레즈는 이상하게 원정 경기 가서는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데, 이번 그 홈 경기를 놓고 보면 홈 경기 위주로 좀, 뭐 아무래도 홈 경기니까 홈 경기 위주로 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홈 경기에서는 진짜 너무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수비수들이. 그리고 쓸데없이 라인을 끌어올리는 바람에 그 상대 역습 찬스에서 허무하게 내주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사간도스가 전체적인 밸런스는 뭐 둘 다 똥 대 똥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라와보다는 최근 경기력이 사간도스가 낫다. 뭐 그렇게 봤었을 때는, 저는 이 경기가 그렇다고 뭐 그 사간도스는 사실 그 제가 볼 때 홈콜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쇼난 벨마레하고의 그 경기 때도 보면, 사간도스 그 우라와 레즈가 전반전은 2대 0으로 끝내는데, 그러니까 그 하프타임이 끝나기 직전에 이제 상대 그 쇼난 선수한테 골을 먹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 골이인 경기, 뭐 이렇게 막 수비수들끼리 엉키고 설키고 해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넣는 그런 것도 아니고, 중거리 슛을 때려가지고 넣는 그 슛이었는데, 그 경기가 크로스바를 맞고 안으로 들어간 그 골이 골 취소가 돼요. 취소가 되면서 누가 봐도 골인 그 골이 취소가 되면서 조금 왁자지껄 하다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주심이 골치를 해주고 우라와를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라와가 3골을 내주면서 2대 3으로 역전패를 당합니다. 네, 그거 보면서, 야, 우라와가 홈 팬들이 또 열성적으로 응원하는데 또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뭐 지든 이기든 간에 홈 팬들은 보통 한 25,000에서 3만 명씩 막 들어차고 그래요. 보면 홈 팬들이 굉장히 열성적인 걸로 유명한데, 그래도 홈 이점을 전혀 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이번 토요일날, 물론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첫 경기이기 때문에 뭐 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뭐 아직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최근 경기력까지만 놓고 지금 예상을 해보면 그래도 사간도스가 조금 더 낫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도 홈이점을 감안한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무승부가 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시미즈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인데, 시미즈도 가장 최근에 감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시미즈는 지금 현재 이제 3승 4무 7패로 리그 18위고요.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8승 3무 3패로 리그 3위입니다. 최근 5경기를 봐더라도 시미즈는 1승 2무 2패, 그 다음에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4승 1패. 그래서 이제 득점이 11점, 실점이 5점. 그 다음에 이제 시미즈는 득점이 6득점, 실점이 12실점. 직전 경기는 시미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스모토와 원정길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시미즈가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사간도스와 마찬가지로 감독 교체가 되고 난 후의 경기력은 그나마 좀 괜찮아졌다. 지진 않았거든요. 3경기를 하면서 1승 2무.
그리고 그 1승을 홈에서 했었을 때는 센다이와의 홈 경기였는데 4대3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좋은 분위기는 그나마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장점 중에 장점이고 그나마 다행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팀 맞대결에 있어서도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좀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지금 J리그에서 홈 깡패가 3개 팀이 있습니다. FC 도쿄, 가시마 엔틀러스, 그 다음에 요코하마 마리노스. 이 3개 팀은 홈에서 아주 극강 중에 극강 경기력을 보고 있어요. 거의 지지 않고 비기면 비겠지 거의 지지 않는 경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이제 그 주 공격수들을 보면 마르코 주니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14게임에 나와서 7골 3도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드가 테사에라, 둘 다 이제 브라질 선수인데 10게임을 나와서 6골을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에는 저희한테는 아실 분은 아실만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충성이라고, 제일교포 3세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제 기억에 이 선수가 막 한참 이제 엄청 이제 지금 이제 이강인처럼 어렸을 때 잘 나갈 때 우리나라에서도 꽤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귀화를 하느냐 일본으로 가느냐 했는데, 결국에는 일본 그냥 국적을 선택을 했고, 이제 일본 국적으로 이제 국가대표도 이제 경력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제일교포 3세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조금은 친숙한,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말 거의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있다. 그리고 이제 시미즈에도 저희가 친숙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 정대세가 있습니다. 네. 시미즈는 그나마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감독 교체가 되고 난 이후에 아직 지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대세뿐만 아니라 더글라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10게임에 나오면서 4골.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와 코야 선수가 14게임에 나와서 5골. 그래서 이제 거의 투톱, 더글라스와 코야, 요 두 사람이 이제 투톱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키우타라는 선수가 또 8게임에 나와서 2골, 이렇게 넣고 있는데, 정대세 선수는 아쉽게도 이제 지금 컵 경기와 같이 중복을 해서 지금 J리그가 하고 있잖아요. 정대세 선수는 거의 컵 경기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리그에서는 10게임 2골이 나온 게 이제 조금 초창기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시미즈 홈 경기 토요일 경기에서도 아마 정대세 선수는 나오면 후보에서 나올까? 근데 안 나올 공산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계속 그래 왔으니까. 네. 그리고 그 전에 그래도 감독 교체하기 전에는 얀 윤센 감독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교체 출전이라도 간간히 리그전에서도 보여줬는데, 지금 감독 교체가 난 이후에는 3경기 동안 아예 출전 자체를 못했습니다. 라인업에도 안 끼기도 했었고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출전을 지금 안 할 걸로 보이고, 어찌됐던 간에 지금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여러모로 지금 밸런스라던가 그 다음에 외국인 용병들의 어떤 지금 이제 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좋기 때문에, 저는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그냥 막연하게 순위만 높아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최근 경기력만 봐도 그렇고 이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한 게, 그나마 수비가 조금 불안하기는 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미즈가 그나마 이제 좀 다득점인 선수들이 몇몇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코하마가 만약에 이 경기를 지게 되면 저는 이게 조금 나름 쓰나미 경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아마 대다수의 투표율도 저는 요코하마 마리노스 쪽으로 갈 것 같고,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투표율이 한 70% 이상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예상하는데 저도 물론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지만 변수는 있다. 왜냐, 지금 시미즈의 다득점 선수인 더글라스, 아까 말씀드린 더글라스 선수가 10게임에 4골을 넣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장 최근 경기들이에요. 네, 가장 최근에 이 경기들이 죄송합니다. 이 선수가 가장 최근 경기에서
지금 이제 골을 계속 넣고 있거든요. 전 게임 그 마스모토와의 원정에서도 더글라스가 한 골을 넣어서 1대1로 무승부가 됐죠. 그 전 게임 센다이의 홈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넣어서 4대3으로 이기는데 일조를 했고요. 또 그 전 경기인 오이타와 원정 경기, 그러니까 이제 감독 교체 후 첫 경기죠. 오이타와 원정 경기에서도 원정 경기에서 한 골을 넣어서 또 이제 그 무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계속 지금 폼이 올라오면서 이제 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선수가 또 계속 폼을 유지해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준다면 요코하마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홈이 극강인 반면에 원정이 조금 부실하긴 합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9득점 11실점으로 실점이 조금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노스 같은 경우는 최근 보면은 이제 8라운드부터 14라운드까지 이제 요 경기를 보면요. 7경기를 딱 이렇게 반을 잘라서 놓고 보면 5승 2패거든요. 무승부는 없지만 2패가 지금 뭐 사포로하고 이제 세레소 오사카한테 3대 0으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점이 1실점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막 줄 때는 뭐 득점을 못 하면서 이제 3골 막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그 올 시즌 들어와 가지고는 클린시트, 그러니까 무실점 경기가 단 3경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점률이 낮진 않아요, 사실. 마리노스가. 그러니까 워낙에 득점력이 좋아서 다득점으로 해서 게임을 이기는 것뿐이지 클린시트로 수비력이 아주 탄탄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제가 볼 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 감독이 이제 테코글루라는 그 호주 감독인데, 그 골키퍼가 원래는 그 이쿠라 히로키라는 주전 골키퍼가 있었거든요. 그 일본 골키퍼가 이제 실점률이 높다라는 이유로 이번에 이제 그 10라운드 이후부터는 그 우리나라 그 제일교포 출신인 박일규 선수가 주전 골키퍼로 이번에도 나올 거로 예상하고 10라운드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 골키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 선수가 나오면서 좀 나는 그래도 실점률을 좀 많이 줄이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그나마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는 그나마 좀 위안이라면 위안이랄까? 그나마 또 그 와중에 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요코하마의 그 주전 수비수 중에 그 오가라 타기로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선수가 얼마나 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이 선수가 부상이라고 이제 J리그 홈페이지나 뭐 팀 홈페이지, 그 다음에 J리그 쪽 이렇게 그 뉴스를 이렇게 찾아보면, 축구를 찾아보면 이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진다라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팀에서도 그래도 이제 그 안 그래도 수비력이 그렇게 극강은 아닌데, 거기다가 원정 경기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빠진다라는 게 팀에서는 좀 불안감을 갖고 가는 경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번 시미즈와의 경기는 보고 있고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런 경기가 역배가 나면, 그러면은 진짜 이제 독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우라와 레즈와 사간도스도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이 우라와 레즈가 홈이기도 하고, 또 어찌됐든 순위는 사간도스보다 높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그리고 차라리 사간도스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라와 레즈 쪽의 투표율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40% 이상, 한 5%, 그 다음에 무승부가 한 20%대, 사간도스가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뭐 요정도 이렇게 분산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기는 시미즈보다는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압도적으로 그 투표율을 많이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만약에 시미즈가 이긴다? 그럼 쓰나미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코하마가 이기겠지만 변수가 보인다라는 거죠. 시미즈가 최근 폼이 또 좋고 하기 때문에 변수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근 경기력이나 혹은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데이터 같은 걸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본인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물을 좀 마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마스모토하고 센다이 경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많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마스모토하고 센다이 경기 좀 빨리 좀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모토는 지금 현재 4승 4무 6패, 센다이는 4승 1무 9패이고요. 마스모토가 리그 12위입니다. 8득점 17실점을 하고 있어요. 14게임 하는 동안. 근데 센다이 같은 경우는 17득점 24실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센다이는 거의 꼴찌인데 야마가보다 득점을 2배 이상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공격적인 팀인지 아시겠죠. 뭐 주 전수도 4-4-2 말고 없습니다. 그 센다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전 경기도 보면 저는 이제 센다이가 이제 그 홈에서 하는 경기를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게임을 하는 거를 그 봤을 때 얘네는 그냥 지든 이기든 무조건 그냥 닭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는 재미는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 어쨌든 또 골이 나니까. 그러니까 공격 속도도 빠르고 수비가 좀 많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진짜 그래도 골이 많이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재미는 진짜 훨씬 더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마스모토는 그와는 정반대로 시미즈와 1대1 무승부 났었을 때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진짜 그렇게 점유율만 가져가고 뭐 패스 하면서 뭐 뒤로 뺐다가 또 뭐 그냥 어쩌다가 이제 롱볼로 한번 찔러줬다가 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 이런 게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이렇게 다이나믹한 스피디한 경기를 좋아하지. 근데 마스모토가 전형적으로 그런 게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수비 쪽으로는 실점을 많이 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득점을 많이 하는 그런 경기는 아니에요. 그런 팀은 아니라는 거. 그나마 마스모토가 지금 홈 2연전인데 지금 홈 최근 5경기를 보면 2승 2무 1패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4득점 4실점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득점력이 너무 저조한데 이제 12위를 하는데 13위부터 그 이제 밑에 그 시미즈까지 보면 득점력이 마스모토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제 실점률이 높아서 그렇지 득점력은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모토에서는 지금 레안드로 페레이라라는 브라질 선수 외에는 다득점 선수가 없고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센다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다득점 선수들이 꽤나 많습니다. 주 득점원이 이제 나가자와 슌이라는 선수가 12게임 나와서 4골을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경기에 안 나왔던 하몬이라는 브라질 선수 7게임에 2골을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치시타 요시키가 2골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오 카이나가 12게임 나와서 2골을 넣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4-2 전술을 계속 쓰고 있고 그냥 닭공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경기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막 덤비는 축구로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센다이는 진짜 남자의 팀인 게 홈은 이기는 경기를 많이 가져가지만 원정은 전패를 했잖아요. 전패를 했습니다. 원정에서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경기가 센다이가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네. 마스모토가 득점도 높지 않지만 실점률도 높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센다이가 이제 뭐 그 수비가 좀 얕기는 하지만 마스모토 공격력이 날카롭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마스모토의 수비력이 과연 센다이의 공격력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물음표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스모토 수비력이 센다이의 공격력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반면에 마스모토 공격력은 센다이의 수비력을 뚫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다이가 이길 수 있는 경기, 그리고 센다이는 그 지금 2018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그 산프 히로시마의 원정에서 0대1로 승리한 이후로 지금 승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정 승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야말로 좀 승리할 수 있는 적기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모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갑자기 지금 그 7번 선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7번 선수가 굉장히 조금 움직임이 좋고 이렇게 좀 민머리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 선수가 거의 대부분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움직임으로 가져가면서 좀 공격할 때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그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다이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센다이를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센다이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주빌로 이와타 간바 오사카의 경기입니다. 사실 이 경기가 저는 제일 애매했고요. 왜냐면 그 주빌로도 그렇고 간바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장점이 딱히 눈에 두드러지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공격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선수가 눈에 띄는 선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수비력이 엄청 탄탄하거나, 아니면은 뭐 팀 밸런스가 좋아 보이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두 팀 다 그냥 비슷비슷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진짜 얘도 똥대똥 경기 같아요. 그 성적을 보면 이제 이게 승무패 4번 경기인데, 주빌로 이와타는 리그 14위, 간바 오사카는 리그 15위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똑같이 3승 4무 7패입니다. 네. 근데 이제 득실차에서 이제 그 주빌로 이와타가 11득점 16실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바 오사카가 17득점 23실점. 네. 그리고 이 두 팀은 직전 경기를 또 둘 다 무승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빌로 이와타에서는 그 다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가, 근데 뭐 나름 이거 그냥 뭐 제가 그냥 바라건대, 뭐 이 선수가 이제 또 골을 넣어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게르손 로드리게스라는 그 룩셈부르크 출신 선수예요. 근데 엊그저께 유로 예선에서 룩셈부르크가 리투아니아 원정을 가서 1대1로 비겼거든요. 그때 골을 넣은 선수가 이 로드리게스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지금 주빌로 이와타에서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주빌로 이와타가 직전 경기에서 그 고베와의 경기에서 거의 끝나기 거의 직전에 그 고베 그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네. 그 고베의 그 수비수 그 껌둥이가 이거 이제 그 뭐지 그 스파이크를 해가지고 갑자기, 예, 스파이크를 해갖고 이제 퇴장당하면서 페널티킥으로 해서 비겼잖아요. 그때 골을 찬 선수가 또 이 로드리게스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로드리게스 선수가 그래도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역시도 좀 나쁘지 않은 그 움직임을 가져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공격력으로 볼 때는 그래도 간바가 조금 더 나은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똥대 똥 경기다. 간바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의조가 있는 그 팀이죠. 그리고 주 득점원이 이제 아데밀손이라고 또 여기도 브라질 선수가 있는데, 황의조도 그렇고 이 선수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조금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초창기 때 조금 골을 많이 넣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8라운드, 9라운드, 10라운드 올라오면서 좀 골을 못 넣고 있습니다. 이제 아데밀손 같은 경우는 이제 4골 2도움을 하고 있고, 황의조가 2골 1도움을 하고 있고, 이제 료타로 마시오라는 그 자국 선수가 이제 2골 넣고 있고, 슈 구라타라는 선수가 이제 2골을 넣고 있는데, 차라리 슈 구라타 선수가 조금 이제 요즘에 조금 폼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아쉽게도 황의조는 계속 게임은 출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득점포는 가동을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제가 볼 때 그래도 좀 무게감은 이제 고만고만하지만, 얘네들은 또 포메이션도 비슷비슷해요. 둘 다 3-4-1-2로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원을 빡빡하게 가져가는 그런 색깔 또한 둘이 비슷하다는 거. 이제 그래도 어찌 됐던 주빌로 이와타가 그래도 홈에서 조금 유리하지 않나,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 예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5게임 중에 강력하게 저는 무승부가 나올 만한 경기는 이 4번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좀 뭐라도 조금 이게 상대적으로 좀 뭐라도 좀 하나 더 나은 게 있을까 싶어서 진짜 막 찾아보고 예상해보고 막 경기력 다 보고 있는데, 너무 좀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저는 이 경기가 사실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승무패를 다 지울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홈팀인 주빌로 이와타가 특별히 유리하다라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간바 오사카가 공격력은 뛰어날 것 같은데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일 애매한 경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0패 4번 경기가 저한테는 제일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선 초안은 무승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뭐야? 배터리로 한번 연결을 좀 하고요. 네. 뭐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 벌써 지금 35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그 좀 그 영상은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분석 내용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조금 더 귀를 담아 주시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그 경기와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 생각하시는 거와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그냥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본인이 픽을 정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지금 이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뭐 아빠님이나 토토질님이나 홍삼님 그 라이브나 그 올린 경기를 다 보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거와 비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오이타와 나고야 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찌됐든 J리그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찌됐든 저희는 맞춰야 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그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던 부분과 최대한 좀 매칭을 한번 한 게임 한 게임 좀 시켜보는 거를 조금 전 추천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경기 오이타 나고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타는 7승 3무 4패, 나고야도 7승 3무 4패. 얘네들도 비슷한 좀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과 5번이 참 많이 헷갈리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이타는 작년 시즌에는 리그, 그러니까 J2 리그에 있다가 이제 올 시즌 돼서 이제 1부 리그로 올라온 팀이고, 나고야는 원래 왔다 갔다 좀 자주 했었던 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얘네들도 승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똑같고 이제 그 7승 3무 4패라고 이제 승점은 똑같은데 득실차가 나서 얘네들도 이제 조금 얘는 4위, 얘는 6위 이렇게 지금 나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두 팀 다 전 경기는 또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럼 그게 좀 비슷하다라는 거. 오이타는 최근 5경기가 2승 1무 2패. 5득점에 5실점이고요. 나고야는 1승 2무 2패, 5득점에 6실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둘이 좀 비슷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오이타가 최근 5경기 홈 성적을 놓고 보면 2승 1무 2패로 이것 또한 이제 5득점 3실점, 요렇게 지금 그나마 그래도 실점보다는 득점이 조금 더 나은데 뭐 이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지지 않는 경기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요 정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고야가 최근 원정 5경기가 근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나고야 최근 원정 5경기가 원정 경기만 5경기를 놓고 보면 3무 2패. 네. 5득점, 득점은 5득점은 이제 실점률이 8실점으로 조금 더 높거든요. 이제 요거는 요 원정 경기력만 놓고 보면 리그에서 16위 정도 하는 그 좀 하위권이죠. 네, 승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나고야는 이번 시즌이 이제 3번째 원정 2연전입니다. 3번째. 앞선 2번의 원정 2연전에서는 성적이 다 똑같지가 않았어요.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이타도 그렇고 나고야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둘 다 직전 경기에 졌지만 또 둘 다 이번 시즌 첫 2연패 중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게 좀 많아요. 흐름이 좀 비슷하다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두 팀의 맞대결은 나고야가 조금은 앞섭니다. 나고야가 이제 3승 2무 5패로 조금 앞서는 수준에 놓여 있고,
나고야는 그래도 키플레이어가 조우라는 그 브라질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5골에 1도움을 하고 있고, 14라운드와 13라운드는 결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컵 경기에 이제 르반컵을 지금 같이 겸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컵 경기에 전반전에 일찍 좀 교체를 당한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이제 13라운드 전에 교체를 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이미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토요일날 경기에는 조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추측을 그렇게 해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쇼의 아카사키라는 선수는 3골 지금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테우스 도스 산토스라는 선수가 또 3골을 넣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하비에르 선수가 이제 3골 4도움으로 하고 있고요. 나고야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용병 선수들이라던가 다득점을 하고 있는 공격진이 다수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이타보다는 공격력이 저는 좀 더 낫다고 보고, 또 나고야가 비록 원정 경기가 지금 3무 2패로 좀 저조하기는 하지만 포메이션을 보면 나고야는 그래도 보면 4-4-2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앞선에 투톱을 넣고 굉장히 이제 좀 빌드업을 하면서 이제 라인을 조금 끌어올려서 좀 공격적으로 좀 많이 플레이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사실 또 득점 찬스를 가져가고, 또 수비 전환은 또 빨리 수비 전환이 돼서 이렇게 좀 수비는 또 견고하고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건 좀 안 되는 분위기예요, 나고야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주춤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타보다는 나고야가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이타 같은 경우는 노리아키 후지모토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조금 저는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오이타. 왜냐면 이 선수가 득점 공동 선두예요, 리그에서. 14게임 나와서 지금 7골, 그러니까 7골 1도움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선수 외에 이도 오나이유라는 선수가 이제 4골 1도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모키 이와타라는 선수가 또 2골 1도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이타가 홈 경기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이타 홈 경기와 나고야 원정 경기를 이렇게 최근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요, 확실하게 나고야 원정 경기보다는 오이타 홈 경기가 좀 더 낫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찾아보시면. 네, 눈에 보이는데, 근데 이제 나고야가 이제 홈과 원정 경기를 같이 보면요, 또 오이타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경기 자체가 굉장히 조금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또 라인 브레이커 역할도 꽤나 많이 이제 하는 모습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꽤나 위협적인 모습들을 나고야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타보다는 조금, 오이타는 전체적으로 조금 템포를 빨리 가져가지는 않지만 조금 이렇게 짧게 패스를 주고 가면서 조금 점유율 축구를 좀 한다라고 치면, 나고야는 점유율 축구도 하면서 또 공격 라인을 올릴 때는 또 확 끌어올리는 이런 경기를 조금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둘 다 이제 과거에는 J리그 2부 리그에서도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는 이제 또 나고야가 또 한번 이긴 전적이 또 있고요. 직전 경기를 이제 FC 도쿄하고 오이타랑 해서 FC 도쿄가 3대1로 이겼고, 나고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를 센다이하고 해서, 뭐 저도 이 경기를 틀렸습니다만 3대1로 졌잖아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오이타가 저는 좀 FC 도쿄랑 좀 비등비등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종일관 FC 도쿄한테 계속, 특히 후반전에는 계속 밀리는 경기를 보여줬고, 나고야도 마찬가지로 센다이가 초반부터 계속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고야는 그 사이에 이제 좀 역습을 통해서 이제 골을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찬스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다. 그래서 센다이가 홈 경기가, 와 진짜 저는 이게 두 팀이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홈이 나고야고, 그 다음에 이제 센다이가 원정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이기고 있는 팀이 센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팀이 원정에서는 왜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나,
좀 의아할 정도로 센다이의 공격력은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굉장히 좀 게임이 재밌었고요. 네, 나고야는 그 지난 시즌, 그러니까 지난 경기만 해도 나고야가 3위였는데 그 경기를 짐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3위로 내려왔거든요. 한 계단 내려왔는데 만약에 그 경기만 이겼어도 뭐 3위를 좀 굳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뭐 그건 좀 어찌됐든 안 됐지만 나고야가 그 센다이 경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해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나고야가 수비는 계속 좀 두텁게 가져가려고는 하지만 근데 수비만 가져가서는 이 게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공격으로 이렇게 그 넘어가는 그 과정이 매끄럽지가 못하더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센다이한테 시종일관 끌려가는 모습 보면서 나고야가 좀 이렇게 막 우당탕탕 미는 축구 팀들한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이타는 센다이와 좀 다른 색깔의 게임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오히려 반대로 나고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밀고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이타는 오히려 반대로 중원을 빡빡하게 가져가고 수비라인을 조금 끌어내려서 상대를 끌어들인 다음에 역습으로 치고 가는 이런 게임을 좀 많이 보여줄 것 같고요. 비록 이제 오이타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리아키 후지모토라는 그 득점 공동선두라는 이 선수가 최근 들어와서는 이 선수는 컵 경기는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르반컵에서는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고 오로지 이제 리그 전에만 나오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초창기, 그러니까 3, 4월 달에 이렇게 좀 골을 몰아치고 나서 5월 달에 들어와서는 골이 조금 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이번 그 오이타 홈 경기에서는 조금 아마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도 오나이오라는 아까 그 선수가 도쿄전에서 그나마 이제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골 1도움을 하고 있는 이 선수가 그나마 그 전 경기도 그렇고 보면 그 좀 팀에서 조금 그래도 공격에서 조금 주축으로 조금 올라가는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어찌됐던 나고야 오이타 경기가 기록으로 놓고 보면은 비슷한 점은 많으나 제가 볼 때는 홈 2점 오이타가 그렇게 홈 2점을 많이 가져가거나 그런 팀도 아닌 것 같고 두 팀 색깔로 봤을 때 그래도 나고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은 나고야 승을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볼 때 투표율은 나고야 쪽으로 조금 더 몰리지 않을까. 네. 오이타가 홈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고야가 이제 그동안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비록 원정 경기에서는 조금 미비했지만 그거는 요코하마 마리노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미비했지만 그래도 좀 그래도 오이타보다는 또 넷밸류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나고야 쪽에 조금 더 투표율이 몰릴 것 같고요. 한 4, 50% 정도? 네, 이렇게 몰릴 것 같고 결과도 저는 나고야가 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고야 승을 저는 픽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5게임을 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그 네이션스 리그 결승전을 보는 바람에 잠을 별로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5번째 지금 찍고 있는데 계속 프리뷰를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으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순간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찍고 해서 지금 5번째 찍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프리뷰가 다 끝나고 다시 한번 제가 또 영상을 돌려보면서 실수한 데가 없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 영상을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너그러이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K리그는 이제 배당이 나오면 아마 찍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K리그도 별도로 프리뷰 경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K2 리그가 이제 좀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J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K2 리그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쉬웠고, J리그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저한테는 좀 어려웠거든요. 애매한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최대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기 편하게끔 저는 좀 많이 좀 분석을 했고, 또 제가 생각한 그런 경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조금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K리그는 목요일 정도에 아마 경기 영상을 아마 올리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금요일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목요일 금요일일 텐데,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그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한 50분 정도 찍고 있는데, 뭐 조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5경기를 풀어가면서 조금 지루하셨다면 뭐 조금 죄송하고요. 다음 경기 분석할 때는, K리그 분석할 때는 조금 더 간결하고 좀 텐션 높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월요일인데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홍삼님이 아마 그 초안픽 라이브를 진행을 할 것 같지만 2시 정도에 하시겠죠? 네, 뭐 그때 뵐 수 있으면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초안픽 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K리그 경기 분석 끝내고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